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야기하면 유료 광고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매출을 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유료 광고 상품 뭐고 그럼 무료 광고 상품도 있어?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 키보드 광고, 이건 인스타그램에 있는 유료 광고를 활용해서 하는 마케팅인데요. 제가 키보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런 수많은 게시글들,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는 광고는 아니지만 키보드가 정말 예뻐, 이거 사고 싶네 라고 하는 게 무료 광고 혹은 네이티브 애드 혹은 채널 운영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스폰서드 붙는 이런 것들은 다 유료 광고이고요. 요 광고를 퍼포먼스 마케팅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워링크는 다 돈 내고 하는 거지만 뷰 영역에 대전 세종 맘스베이비 부동산 무료 상담 혹은 부동산 무료 상담 효율적인 방법 혹은 인천 법률 무료 상담 등등등은 광고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런 광고들을 노출시키는 건 네이버에서 만든 광고 상품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르기 사실상 좀 힘들고요.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광고들,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요런 광고들을 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떤 곳에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면 요즘 떠오르는 채널이 틱톡이고 반면에 페이스북은 지고 있으니 페이스북보다는 틱톡에 광고를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젊은 세대들의 블로그 사용량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블로그 하단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를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까? 이렇게 어떤 곳에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 이것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등등등의 매체를 정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게 되면은 성별, 연령, 관심사, 사는 지역,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까지도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광고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는 어떤 매체, 2번을 통해서는 그 매체 안에 누구한테 광고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어떤 소재로 광고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무료 증정을 할 것이냐, 세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제품만 소개를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소재를 광고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집행했으면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성과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은 그냥 생각하고 집행만 하면 돼요. 그런데 4번은 추적 링크라고 불리는 이 UTM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걸 통해서 5번이 가능해집니다. 이 광고 방식 이거 괜찮나? 좀 뭔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타겟을 좀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냐? 성별에서 여성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되냐? 이 광고 소재는 구리니까 저 광고 소재를 해볼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사실 마케터가 배우면 쉽게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이트에서 혹은 다양한 유튜브 강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은 쉽게 광고 집행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지만 4번,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 광고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수정해서 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광고 집행 후의 전략들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5번, 그러니까 더 좋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없으면 5번이 없기 때문에 4번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걸 보면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잘 쓰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광고 성과가 이렇게 나서 넌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몇몇 중견기업, 대기업의 광고 시스템들을 추적해 봤을 때도 4번을 잘하는 업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신다면 요 4번에 대해서 좀 더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혹은 전략에 따라 1번 마케팅 할 수 있고요, 2번 마케팅 할 수 있고 3번 마케팅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마케팅은 인스타그램이고요, 2번 마케팅은 틱톡이고요, 3번 마케팅은 검색 광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 틱톡 검색 광고를 조합해서 최고의 매출을 만드는 것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케팅 신입사원 아니면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는 페이스북만 해야지, 인스타그램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 검색 광고 이렇게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얼마의 매출이 났느냐, 예를 들면 100%의 예산을 가지고 1번은 20, 2번은 30, 3번은 50의 비율로 집행을 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는데 한 달 후에 1번 50, 2번 10, 3번 40 이렇게 했더니 200만 원이 매출이 났어. 이 조합이 더 좋은데? 라고 결정해 주는 것도 퍼포먼스 마케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앞에서 어떤 매체를 어떻게 해서 어떤 타겟을 잡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일련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광고 집행의 순서들, 광고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과정들, 뭐 최적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드리엘이나 레버 같은 인공지능 광고 상품들 역시도 따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인 퍼포먼스 마케터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이미 적은 예산에 가장 많은 노출과 클릭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밤낮 없이 계속 하니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공지능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가 이거를 따지는 건 뭐 알파고와 이세돌의 비교처럼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최적화는 인공지능이 해주니 어떤 광고 소재를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거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유튜브 수많은 광고 플랫폼들과 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세밀하게 조정해서 적은 예산에 많은 클릭을 받는 이런 광고 최적화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떤 소재로 어떻게 광고했을 때 성과가 있을지 기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굳이 인공지능과 최적화 작업을 해서 이길 필요는 없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남은 시간을 광고 기획에 쏟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